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주 이틀 만에 배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틀 만에 배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 이틀 만에 못 배웠는데, 책임지시죠? 이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편에서는 사주의 개념, 운명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한 반쯤 철학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사주의 문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빠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8글자를 딱 봤을 때 이 사주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문법이 있다. 이 문법을 이해하면 그 자리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든 대충 그 글자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했었고, 자, 이제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었던 사주 문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사주에는 문법이 있는데 이렇게 8개의 칸이 있고 8개의 칸이 있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매우 복합적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첫째, 이 8개 글자의 순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요즘 현대 시대에는 글쓰기를 할 때 이렇게 글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 20, 30년 내의 일이고 그 전에 50년, 60년 전에는 역사 이래로 글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이런 순서로 썼어요. 이런 순서로. 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의 어명이요 해가지고 뭐 쫙 펼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내려가죠. 그렇게 써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주에 써여 있는 글자도 순서가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 8개의 메시지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논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명리학계에서 사주를 보는 관점. 우선 주류 관점이자 대부분의 사주를 보는 관점을 기륭, 화복을 알아보려고 하는 관점. 일명 취흉피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라는데, 이 취하겠다. 취흉피길은 쉽게 말해서 흉한 것은 피해가고 길한 것은 받아먹겠다. 뭐 비슷한 속담 뭐 있을까? 뭐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뭐 대충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복은 받고 흉은 피하겠다. 오케이. 이게 사주가 사실 그래서 이게 사주를 이게 술학이라 그래. 술수학. 술수학. 이게 좋은 거 받아먹고 흉한 거 피해가려는 술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술학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잡기술학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과연 그게. 학교에 어떤 학생이 갔는데, 그 수업 8과목을 이제 듣기로 돼 있는데, 그 월요일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수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화요일에는 내가 싫어하거나 못하는 과목들이 주로 배치가 돼 있어. 그러면 취흉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은 학교를 가고, 화요일은 학교를 안 가나? 좋아, 뭐 안 간다고 쳐. 뭐 그러면 행복한 화요일이 되겠지. 그날 학교를 땡땡이 쳤어. 그래, 뭐 한 3번, 4번까지는 그래 학교를 땡땡이 쳐서 흉한 것을 피했다고 쳐. 그 뒷감당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학교에서 날 졸업을 시킬까? 아니 뭐 둘 중 하나죠. 졸업을 안 시키든가 퇴학을 시키든가. 뭐 이럴 거면 나가라. 뭐 이러든가 아니면은 다음 진도가 못 나가게끔 거기서 발이 묶이겠죠. 그래서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진학이 안 돼. 왜요? 수업 일수 미달로. 왜 수업 일수 미달이 생겼는데 이 아이가요 취흉피기를 워낙에 잘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특히 무슨 재밌는 오락 시간에는 잘 참여하고요. 저 시험 보는 날은 애가 학교를 안 와요.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주를 취흉피길적 요소로 본다는 것은 불필요한 흉을 피한다는 것이지, 겪어야 될 흉은 겪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3이 취용 필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학교 안 가 같은 거죠. 나 시험 안 볼래 그런 거죠.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고3 학생한테는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돼요? 네가 고3 때 고생을 하는 만큼 너의 인생이 필 것이다. 뭐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내가 지금 인생을 되게 힘들어하고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확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너가 이번에 힘든 게 나중에 잘 되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너가 이번 올해 힘든 만큼 나중에 그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봐야 되는 게 좀 더 도파민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사주를 도파민적으로 보면 당장 내일의 운이 어때요?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건데 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자, 이 8개의 메시지를 이런 관점으로 보자고요. 좋은 거 나쁜 것이 뒤섞여 있어서 좋은 것은 득하고 싫은 것은 피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과 다음 두 번째 관점은 미션론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있는 8개의 메시지는 내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주요한 8가지 사항이다 정도로 보는 거죠. 사실 8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밑에 대운이나 세운 등을 통해서 사실 모든 글자를 다 경험합니다. 모든 글자를 다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체험 경험해야 될 거 상위 8가지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 그거를 순서대로 경험하겠다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근데 이게 번호가 가끔 바뀔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인생 전반기, 여기는 인생 후반기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인생 후반기에 경험을 하게 되면 인생 전반기 건 경험을 안 하게 되나? 아니죠.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를 배울 때 누적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어. 그리고 3학년부터 구구단을 안 배워. 그러면 3학년, 4학년 때 구구단 안 쓰는 거야? 아니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운 구구단은 평생 쓸 거야. 그때 쓰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운 거는 안 써? 아니, 여기서 한번 접하고 나면 이제 요때 접한 내용을 평생 써먹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더더욱 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글자하고 여기 있는 글자가 합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이때 배운 거를 토대로 요거를 섞어 쓰게 될 것이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 요리 학원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피 빼서 물에 담가 가지고 다듬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나중에 스테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어. 그러는데 강사님께서 자, 고기 다듬는 법과 스테이크 만드는 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둘 중 하나라도 못하면 스테이크 못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기 사가지고 핏물 빼서 적당히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맛있게 구웠다. 그 둘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같은 거야. 그러면 이럴 때 공부를 하라고 돼 있고 여기서 돈을 벌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무슨 소리예요? 그 수업 2에서 어떤 공부를 배울 건데 그게 나중에 수업 8이나 수업 7에서 네가 배운 공부를 토대로 그걸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것만 배워도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공부 안 하면요. 제가 그냥 맨날 피해 다니는 저 이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러면 공부 안 한 만큼 버는 거예요. 아주 공평해, 우주는. 그죠? 공부를 안 한 만큼 버는 거야.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근데 이때는 내 이 공부 배워서 뭐 했으나 했는데 나중에 말년에 요거를 쓰게 되더라. 그러면 이게 인생 전반부 2번째 수업이었고 요건 인생 후반부 뭐 8번째 수업인데 그 수업이 서로 연계된다. 보통 뭐 합의되면 합돼서 둘 다 못 쓴다 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현상이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2개를 배웠는데 둘 중에 하나를 안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뭐 그런 거죠. 뭐 화이바 쓰는 법을 배우고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우면 오토바이 쓰고 화이바 쓰고 오토바이 타는 법을 완벽해지겠지. 근데 만약에 화이바 쓰는 법을 안 배우고 오토바이를 타면 딱지를 끊고 못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는 그 2개의 수업 과정이 겹쳐져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하면 나머지 하나도 출력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 그리고 또는 저는 공부는 했지만 돈은 안 벌 거예요 라는 스탠스로 가게 되면은 이 공부한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수업 과정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합쳐서 답답하다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고
그죠? 되게 부정적 개념이죠. 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부정적인 걸 꼽은 거야. 아무튼 합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고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충된다, 뭐 충이 온다라는 뜻은 이때 배운 것과 반대의 개념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너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체험의 그 폭을 넓힐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학교 다닐 때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뭐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배워서 그 둘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충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확장된다라는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학문이 확장된다. 어떤 사람이 인생 전반부에는 기독교 신자로 독실하게 다녔는데 인생 후반부에는 불교 신자로서 한 20년,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건가? 충돼서 나쁜 건가? 아니지. 이 사람은 불교, 기독교를 모두 알게 되었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아무튼 옛날에는 이렇게 1, 2, 3, 4, 5, 6, 7, 8번이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나의 인생 수업 과제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얘기할 때 그 영성계에서는 이제 우리는 지구 교도소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지구 학교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구 놀이동산에 왔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 놀이 체험 학교에 왔다. 뭐 놀기도 하고 학교 가면 공부만 하나? 뭐 놀기도 하잖아. 학교 가면 뭐 체육 시간도 있고 운동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재밌잖아. 학교 가면 안 재밌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별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서 이거 체험하는 것이 공부다. 그러니까 삶이 공부다. 그냥 숨쉬기만 해도 공부다. 살아있기만 해도 체험이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다양하게 한 학생들이죠. 그러면 놀이체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일까? 놀이체험 잘하는 학생이죠.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한 학생과 한 5가지를 한 학생이 있으면 누가 더 수업 열심히 받은 학생일까? 5가지. 얘는 경험치가 5개야. 얘는 2과목만 배웠어. 그래서 학교를 2번 가도 4과목 배운 거야. 2번 태어나도 4가지를 안 거야. 이 사람은 한 번에 수업에서 5개 배웠어. 그러면 학교 2번 안 가도 돼. 다른 애들 학교 3번 간 거 나는 학교 한 번이나 한 번에서 경험치를 얻었어. 근데 이렇게 그 같은 시간 내에 경험치를 많이 쌓으려면은 바빠. 힘들어.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뭐 결혼도 해봐야 되고, 이혼도 해봐야 되고, 다시 재혼도 해봐야 되고, 뭐 또 해봐야 되고. 뭐 그렇잖아. 결혼만 해본 사람, 그냥 하나만 아는 사람. 이혼도 해본 사람, 2가지를 아는 사람. 또다시 결혼해본 사람. 우와, 그러면 재도전까지 해서 더 많은 경험치를 쌓은 사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혼 한 번 해서 평생 살아야 돼라는 개념을, 그래? 결혼도 해보고, 돌아도 와보고, 또 해보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네.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우주에서는 체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우리가 죽어서 돈을 싸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죽어서 경험치는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경험치는 그 영혼의 인격과 그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 자원으로 쓰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윤회는 나무에 있는 나이테와 같아서 나무의 나이테가 저 사계절을 거치면 줄무늬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100개 있으면은 와 100번의 계절을 넘긴 나무니까 경험치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의 나이테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 다음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휘어진 곳에 또 굵기가 좀 고르진 않겠지만 또 다른 나이테가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그 휘어져 있는 거를 확 온전화시키진 않겠지. 천상 그 휘어진 걸 기반으로 새로운 나이테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훌륭한 인격을 다양하게 쌓아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냥 태어났더니 그 애기 인격이 훌륭한 거야. 엄마가 개차반이고 부모님이 막 개차반이어도 그 아이는 인격이 훌륭한 거야. 이제 그렇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애가 더 어른스러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좀 성격이 또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부모님은 되게 학식이 있는데 아이가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정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가정 환경이 되게 반듯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그렇지 못한 않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물론 가정 환경의 영향을 많이 따라가긴 하지만 그건 후천적 영향인 거니까. 자, 아무튼 여기 있는 8가지의 체험 과제는 우리가 열심히 체험해 봐야 될 과제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야.
좀 선호도가 높은 과목이 있을 수가 있고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과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과목은 나쁜 과목이니까 피해야 하고 이 과목은 좋은 과목이니까 취해야 하는 그런 이분법적 개념으로 사주를 보면 그 한 10개 중에 서너 개 정도는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 서너 개 정도는 해석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4살짜리 꼬맹이가 인생을 바라본 모습과 같은 거야. 뭐 내가 울면 엄마가 밥을 주더라 뭐 이런 건 깨달았는데 저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밤마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왜 엄마 아빠는 밤마다 문을 잠그고 둘이 침대에 가 있을까? 뭐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4살짜리 꼬맹이는. 자, 그러니까 이 사주의 8글자는 내가 경험하고 충분히 체험해 주는 과정이다 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사주를 보는 관점인데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인생 8개의 체험과 경험을 해보게 될 버킷리스트를 내가 지금 써가지고 왔는데 이번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걸 써가지고 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편중된 사주가 있어요. 명리학에서 편중된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뭐 몰빵, 뭐 치중된, 오행의 균형이 깨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특정 오행이 가득한 사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식상 해가지고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은 사주가 8과목 중에 뭐 자그마치 6과목이 다 식신상관과 관련된 과목이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건 좋은 사주인가 나쁜 사주인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어렵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전문점 사주 정도 되겠죠.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 그 종합 사주, 뭐 이렇게 종합 체험 사주, 종합 체험 사주 정도, 백화점 사주 뭐 이렇게 보면 돼. 편의점 사주 이런 거. 편의점 가면 별게 다 있죠. 뭐 문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거 낚시용품도 있고. 근데 전문점은 어떤 가게예요? 뭐 낚시 전문점 갔더니 낚시용품만 죄 팔고, 고기 전문점 갔더니 고기만 전부 팔고, 문구 전문점 갔더니 문구리만 팔고, 뭐 펜시용품, 성인용품점 갔더니 야한 막 다 팔고. 이상한 가게인가? 아니지, 전문점 가게죠. 이번 지구별 체험에 식신상관 다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 오라는 사주죠. 그러면 이 사주를 짠 영혼의 의도와 목표는 뭘까? 이런 사주를 딱 봤다 그러면 이번 삶에서 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라는 사주죠. 사주에서 관성이라는 인자가 있고 식신상관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 둘이 좀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관성이라는 인자는 어떤 규칙과 질서와 규율에 맞춰서 조직을 위해서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법과 규율을 잘 지켜서 이렇게 제도에 맞게 살라는 게 관성입니다. 보통 고전 사회에서 매우 추앙받던 인자인데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를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특성은 그 고대 사회에서 추종했던 관성적화 사회하고는 사실 반대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번 생은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살아보고 싶어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주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애로가 꽃피었겠죠.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했을 테니까 이제. 근데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이 사주를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 해석을 해준다. 어떤 사람의 사주를 뭐 자식 사주든 친구 사주든 봤더니 식상 돼 있어. 그러면 보통은 2가지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택할 텐데 사주를 좀 배우신 분들은 첫 번째 포지션 사주가 말이야 여자 사주가 이렇게 식상이 많아서 쓰겄어. 이거 남자를 쳐버리고 직장에 못 붙어 있고 이거 결혼은 하겠냐고 온갖 구설 시비와 오지랖을 떨치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테니 뭐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해보겠다고 또 이것도 하고 싶다고 다 때려치고 취업이라 해. 가서 취업해서 거기서 사장님이 시키는 거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 일만 하고 결혼을 하거든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조언을 했다고 쳐. 사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조언해요. 보통 사주에 많은 것을 기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내 사주에 식상이 많아서 내 인생 벨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 뭐 결혼도 못하고 뭐 취업도 어렵대요.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게 수학 전문학교에 가서 수학만 하지 말고 영어를 해라 뭐 이런 소리 같은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군대 가가지고 저 군대 훈련 받지 말고 저 요리 배우라 이런 소리 같은 거잖아. 아니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 받겠다는 평생 군사훈련 받겠다는 사람한테 군대를 다니지 말라니? 지금 이 사주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과 사주 취지에 잘 맞으려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보아라. 어떤 규칙과 균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나의 다양한 재능들을 펼쳐라. 그 다음에 특히 식신상관이 토식상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거를 융합하라라는 메시지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오행의 어떤 융합을 위한 다양한 재주를 배우라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토가 많으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볼 때 뭐가 많아서 배렸어, 뭐가 많아서 안 좋아 라는 선입견을 일단 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 피아노 좀 배운 사람은 레슨비 100만 원, 피아노 처음 배우는 사람은 레슨비 50만 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사주를 살짝 잘못 배우면 레슨비가 더 들어요. 왜? 원래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버릇이 잘못된 거야. 사주에 많은 것은 내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영어 전문학교에 와서 영어를 하는 일은 잘 맞는 일이야. 가령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사주에 화토가 가득한 사주가 있는데 이 화토가 가득한 분들이 요즘에 철학관에 가면은 너 큰일 났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세요. 사주에 화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년부터 화운이 3년 동안 미친 듯이 오거든. 그러니까 내년부터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에 전부 화토운이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화토가 많아서 나쁜 사주가, 불구덩이 사주가 내년부터 3년간 화토가 가득 들어오니 넌 죽었다. 그러니 빨리 물가로 이사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마치, 자, 이제 다르게 표현할게요. 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양궁만 하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시대가 양궁을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연습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대에서 양궁 유행이 부른 거야. 지금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사회가 그 양궁에 환호를 하는 시대를 만났어. 그럼 그 양궁하던 사람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양궁하던 사람이 양궁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나쁜 건가? 그럼 화토로 돼 있는 사주는 화토에 특화된 사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화토에 특화된 사주가 화토를 쓰는 운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총 잘 쏘는 사람이 총쏘기 대회에 나간 거와 같고, 그 빠라바라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시끄럽게 다니던 사람이 드디어 전국 택배 배달 오토바이 대회 이런 거에 나간 거야 지금. 그래서 누가 더 빠라바람 소리 크게 내고 오토바이 괭은 누가 더 잘 내나 이런 대회에 나간 거지. 그러니까 사주에 많은 것은 내가 개발해야 되는 거다. 억제해야 되고 눌러야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사고가 그런 게 있어. 어떤 사회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을 누르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년, 80년, 90년대 한국의 분위기는 아이가 학교에서 만화 그리고 노래 부르고 체육 활동하면은 공부는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하고, 특히 집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이제 그래서 나라에서 그 온 국민이 단합을 해가지고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법률이라고 하는 희대의 법률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몇 시간 이상 게임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는, 요즘 생각하면 참 웃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그때는 그거를 참 웃긴다 하면 죽일 놈이었어. 그러니까 그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주에 쓰여 있는 것들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에 쓰여 있는 8글자는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내 미션인 것이지 하지 말란 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 웃기잖아.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면서 손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딱 8글자를 쓰고 죽었어. 딱 8글자를 쓰고 죽은 거야. 그럼 그 할아버지가 하지 말란 거 8개 적었을까? 아니지. 하라는 거 적었겠지.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으면 좋겠고,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고, 네가 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고, 네 형수는 좀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남긴 돈은 좀 누구한테 전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딱 중요한 거 8개 하라고 썼겠지. 근데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썼을 리가 없어. 여기 쓴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유산 안 줄 거야. 장가 안 갈 거야. 이러겠어? 아니 상식적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사주를 볼 때마다 비상식적이 될까? 왜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고 이 글자는 하지 말라는 글자고 이 글자는 하라는 글자야 라고 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까?
여긴 8개의 글자는 해보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한 800글자를 적었으면은 그 중에 뭐 500글자는 하라는 거고, 특히 주의해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 설명을 달겠지. 요거는 하지 마시오. 근데 딸랑 8글자를 적었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면 경험하고 체험해 보다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을 만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만나면 정답은 뭐죠?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이죠. 근데 이제 사람한테 좀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를 만나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쁘다. 제가 요즘에 챗GPT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챗GPT를 좀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챗GPT한테 재밌는 버릇이 있는데, 챗GPT는 지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해. 그리고 뭔가 다른 말로 이렇게 적당히 꾸며가지고 아는 체를 해. 요즘 못된 버릇이 좀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챗GPT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구나. 왜 챗GPT도 모르는 게 있는데 얘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도 그건 줄 우리가 잘못 알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챗GPT는 일종의 어떤 집단 지식 체계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집단 지식 체계가 다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분야에서는 걔도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가령 이런 거죠.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사주 실력이 좀 있나 하고, 그 사주팔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사주의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라고 제가 챗GPT를 좀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어. 그랬더니 걔가 이제 아는 체를 쫙 해. 전간 10개와 지지의 12개의 글자를 조합하여 120개의 조합이 나오고, 이게 4개의 기둥을 이루기 때문에 120 곱하기 120 곱하기 120 곱하기 120 하여 2억 2천 몇백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라고 했어. 이거 사주 모르는 사람은 이야 똑똑하다. 계산 방식까지도 다 설명을 하겠구나. 근데 이거 땡이에요. 틀린 거예요. 걔가 지금 종두법과 시두법을 활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자식이 지금 헛소리를 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엔 이렇게 물어봤어. 종두법과 시두법을 활용하여 다시 계산하라. 그랬더니 또 계속 120 곱하기 120 곱하기 120 곱하기 120 곱하기라서 종두법과 시두법을 활용하면 2억 2천 몇백 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도 틀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 사주 명리학의 모든 경우의 수는 52만 8,400개야.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를 알려줘. 이렇게 돼, 이번에는. 내가 답을 알려주면서 과정을 말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또 걔가 아는 체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52만 8,400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120 곱하기 120 곱하기 120 곱하기 120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번엔 내가 다시 알려줬어. 사주 명리학의 경우의 수는 120 곱하기 12, 아니 60 곱하기 12, 60 곱하기 12 하여 52만 4,800개, 아니 52만 8,400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걸 다시 물어봤어. 그래서 우기고 있는 학생을 지금 선생님이 친절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우기고 있는 학생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답까지 가르쳐주면서, 그랬더니 또 얘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또 뭐라고 장황하게 보면, 그래서 이거 챗GPT한테 사주 가르치려면 아직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거 학습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학습시키면, 나같이 학습시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누가 나 같은 질문을 했을 때 52만 4천 개이며 종두법과 시두법을 써서 연주와 월주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될 거라고. 뭔 얘기하다가 내가 일로 이게 빠졌나 모르겠네. 이제 명리학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사주를 잘 모르면 나쁘다라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앞으로 나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다라고 하셔야 돼. 챗GPT의 못된 버릇이 명리학에도 있어요. 사주를 풀어야겠는데 사주의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뭐 하라는 사주인가가 생각이 안 나면 나쁜 사주라고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죠. 게다가 전체적인 문구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단순히 글자 자체의 좋고 나쁨을 따져가지고 여기에 무슨 살이 있어서, 무슨 신살이 있어서 좋다. 고란살이 있으니까 결혼을 못한다. 뭐 절지가 있으니까 너는 지옥에 빠질 것이다. 뭐 왕지가 있으니까 뭐 가지가 부러질 것이다. 뭐 태지가 있으니까 뭐 새로 태어나서 고생 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황당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 모든 글자는 의미가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면 식이 많아서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번 지구별에 다양한 일들을 해보라라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사주 중에 마치 이런 사주가 있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청간 10글자, 지지 12글자를 의미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편하게 번역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위에는 사람, 자, 이런 일, 저런 일, 돈, 이런 저런 일. 위에는 사람, 사람, 사람. 자, 이 사주를 지난 시간에 배운 사주 스토리텔링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번 지구별 체험에 어떤 체험과 경험을 해보라는 메시지를 가진 사주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인생 전반기에 만나보라라는 뜻이죠. 또한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고 또 저런 일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라는 뜻도 돼요. 또 하나, 사주에 써있는 사람은 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보는 사람도 돼볼 것이고 저런 일을 해보는 사람도 돼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일과 저런 일은 충관계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반대편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의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지의 돈은 내가 직속으로 다룰 수 있는 관리권, 보통은 금전, 재물, 경제권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 사주가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회계를 맡은 걸 싫어해요. 내가 직속으로 다룰 수 있는 내 호주머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남자도 그렇고, 남자 비상금 누가 많이 챙길까요? 이제 일지나 시지에 재성 있을 때, 어떻게 부인이 사주는 것만 해? 나도 내 주머니가 있어야지. 이런 거예요. 자, 일지에 내 직할로 다룰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의 인생 전반기의 체험 과제, 체험 경험, 어떤 일을 경험하라고 할까? 자, 자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타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체로 자의적으로 나타나면 저는요 인생 전반기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이런 일을 해봤고요. 근데 그거 한 10년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엔 전혀 다른 일들을 또 제가 또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봐서 제가 중년의 시기에 돈 좀 모았거든요. 저 이제 말년에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주를 보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년에 뭐라고 써 있어? 이런 저런 일을 섞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일을 섞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요게. 실제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게 있어. 저런 일하고 돈하고 합이 잘 돼 있고 이런 일하고 돈하고는 합이 안 돼 있고 격각을 치고 있어. 이 격각은 따로 논다는 소리예요. 그 말인즉슨 이런 일을 요런 일을 하면 돈이 잘 모이고 저런 일을 하면은 돈이 잘 안 모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치면은 또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좋고 나쁜 걸로 가리려는 사람, 요 일은 좋은 일이고 요 일은 나쁜 일인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나쁜 일이니까 너 요거 하지 말고 너 요것만 해. 또 이렇게 얍삽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야, 너 수학만 해. 영어 하지 말고 꼭 이런 소리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다 공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만한 장점이 있으면 이만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정화인데 이분이 정화인데 여기가 축이고 여기가 미야. 그래서 요 정화가 저런 일을 요 축의 일을 하게 되면 엄청 힘들어. 죽고 싶어요. 너무 죽고 싶어. 게다가 이 축토 안에는 관성 기운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제 속에서 일을 해야 돼. 회사의 규칙에 맞춰서 통제 속에서 일을 해야 돼. 그 대신 돈은 많이 줘. 반대로 이 정화가 미토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미토에는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없어. 자율이야, 자율. 야, 네 편한 시간에 출근해서 네 편한 일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편하게 홀가분하게 하시오라는 건데 돈은 안 줘. 오히려 까먹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외국과 한국을 넘나들면서 이 일 저 일을 접해보다가 그 무역회사에 가서 영업을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좀 모았는데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났는데 돈은 모았지만 회사에 가는 게 너무 괴롭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번아웃이 오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일 해보고 싶어. 근데 내가 이 회사에 와서 맨날 실적에 쪼이는 일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나 근데 커피가 너무 좋아. 카페 가면 너무 편해. 그래서 이분이 카페를 차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 망했지.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번 10몇 년치의 돈을
카페 5, 6년 운영하시면서 다 날렸어. 그래서 제로가 됐어. 이렇게 제로가. 그러니까 또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전에 다니던 직장에 똑똑 두드렸더니 아우 너 실적 잘 내도 말 잘 듣더네. 너 웰컴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4년에서 5년 정도를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또 돈을 몇 억을 벌었어. 왜 능력 있는 영업학이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주식을 한다고 또 자유롭게 미토의 일을 하셨다가 또 망했어. 맞아. 그래서 이분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 지금 이분의 삶은 사주대로 잘 살고 있죠. 그러면 너가 미토를 써서 망한 거야. 너 미토 쓰면 안 돼! 라고 해줘야 돼? 아니면 둘 다 필요한 경험을 잘하고 계시군요. 한마디로 미토를 쓰면 삶에 활력이 돋는데 돈은 나가고 반대로 축토의 일을 하게 되면 돈은 벌리는데 유축합으로 이게 정유일주거든요. 유축합으로 돈은 버는데 돈은 유축합으로 사유축으로 돈은 잘 버는데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냉탕과 온탕이 있는 목욕탕에 간 거예요. 중간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냉탕에 들어가면 너무 춥죠. 좀 오래 있으면. 저 뜨거운 물이 막 그립죠. 그럼 뜨거운 탕에 가면 처음에 한 1, 2분은 아유 따뜻하고 좋네 하다가 한 10분 지나면 또 죽을 것 같죠. 다시 또 찬물에 가면 어우 시원하다 1, 2분 동안 행복한데 거의 10분 동안 앉아있으면 죽을 것 같죠 또.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하면은 저는요 돈이 좀 필요하면 직장 가서 일을 하고요. 돈이 좀 쌓이면요 저 나와가지고 저 세계 여행 다니면서 장사해요. 뭐 그런 일을 해야겠죠.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요 다시 그 직장 가면 돼요. 이러면 능동적으로 사는 거고 왜 직장에서 돈 좀 벌고 싶은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저 도저히 못 견디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했는데 왜 이건 돈이 안 몰리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저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주의 구조상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럼 내 사주는 벨인 건가? 그건 아니지. 사실 재밌게 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주를 보고 당신 다니는 직장에 30년 다니다 정년퇴직하지는 않겠소 정도는 얘기해야죠. 적당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번아웃이 오고 지겨워질 때에는 그 기운에 반대되는 일을 함으로써 그거를 해소시키고 또 돈이 필요하면 축토, 뭐 자유가 필요하면 미토의 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일을 하시오라는 형태로 가지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기운은 이 일을 했던 경험과 요 일을 했던 경험을 접목시켜서 하시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당신의 영업 비즈니스 회사를 다니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그 했던 경험과 당신이 자유롭게 일했던 거를 접목시켜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회사에 영업을 해줘서 이런 회사와 저런 회사를 서로 엮어서 프로젝트 엮어주는 경영 매니저 같은 일을 하시오. 왜? 당신은 금융도 공부했고 영업도 공부했고 뭐 자영업도 해봤으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해본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 한식을 했더니 힘들긴 한데 돈을 벌고 뭐 양식을 했더니 힘은 안 들고 좋기는 한데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식과 양식을 모두 경험해 본 다음에 말년에 한식과 양식을 퓨전시킨 그쵸 글로벌 음식을 만들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써가지고 온 사주다. 근데 이제 모르고 당하면은 내 팔자 왜 이래 이러는 거고 사주를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라는 취지였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형태로 내 환경이 변하면서 나의 운명을 이렇게 끌고 가겠구나. 같은 형태죠. 자, 우리 지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주에 쓰여 있는 것은 어떤 메시지고 스토리텔링이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풀이를 한 50번, 100번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아무리 막 꼬아놔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사주구나.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이 작용되는 현실적 직업이나 삶의 행태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경험치가 너무 편협적이거나 한쪽 일만 해보게 되면은 반대편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자영업을 경쟁이 있으면 망하는 자영업만 해본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재주로 김밥집을 차렸는데 자꾸 옆에 김밥집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내가 자꾸 망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옛날식 장사 방법인데. 근데 요즘에는 주변 김밥집을 하나 낸 다음에 얼른 다른 사람들한테 김밥집 차리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옆에 김밥집이 많이 생길수록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운동 비법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돈 많이 낸 사람한테만 가르쳐주고 절대 내 비법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약간 편협한 주의였다면 요즘에는 야 뭐요 내가 다 가르쳐줄게 대신에 유튜브 월정액 고객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한 달에 월회비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법 다 알려줄게. 그리고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 데리고 와 고마워 내가 수고비 나눠줄게 영업비 나눠줄게. 그래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주가 사람 돈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 때문에 네 돈이 박살날 것이다 가 아니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서 함께 버는 일을 하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서 함께 버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분들한테는 그냥 이 사주는 나쁜 사주일 뿐이야. 넌 못했다 되는지 지읒됐다 이런 소리지. 네 팔자는 거지 사주다. 넌 돈만 벌면 주변에서 네 돈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사주의 미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게 돈이 깨져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더니 나 절대 누구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반드시 환경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 자식이 다쳐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뭐 내 동생이 막 뭐 구속이 됐는데 막 합의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안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다 탕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아니면은 뭔가 투자를 하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투자 사기꾼이었고 전세금을 잔뜩 모아놨는데 전세 사기에 걸려버렸고 그거 어떻게 피해 전세 사기를. 이제 그런 형태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쵸 뭔가에 홀린 듯이 그 보이스피싱 걸리기도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너가 사람들과 함께 이 돈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냥 네 돈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되게 무서운 메시지도 함께 포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의 메시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 맞는 방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든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사주 8개의 문법, 그 다음에 좋거나 나쁜, 그래서 그게 용희 기신론이죠. 이제 그런 형태들이 좋은 글자가 있고 나쁜 글자가 있어서 나쁜 글자는 피해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가끔 그래서 뭐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고 있으면은 편인이 나쁜 놈이니까 편인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편인이 상징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공부, 창의, 상상력, 아이디어, 뭐 엄마, 뭐 집에서 좀 쉬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인데 그럼 공부 안 할 거야? 그럼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쉴 거야? 뭐 문서 안 잡을 거야? 뭐 자격증 같은 거 안 따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글자는 피해야 되는 나쁜 거를 써놓은 게 아니라 너가 취해야 돼서 다뤄봐야 되는 거, 취하고 다루어보고 경험해봐야 되는 거 8가지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제만 확실하게 알면 사주 못 풀어도 내 정관이 3개 있고 상관이 하나 있으니까 정관짓 3번 하고 상관짓 1번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법 3번 지키고 한 번은 이게 얘 왜 이럴까? 꼭 이래야만 되나? 라는 맞아. 그것도 맞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정관은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이니 반드시 정관만 쓰고 상관은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상관이 날뛰어요. 그러면 상관이 통제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자, 사주에 통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가령 심리적으로 표현해서 여기에 뭐 공격성이 있다고 쳐. 여기는 뭐 평화성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사주는 인생 전반비에 공격성을 경험하게 되고 청년기에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결국 이 공격성과 평화에 대한 양쪽의 이해를 모두 가지고 그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요 딱 세 가지 아이템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결론은 여기서 돈 벌어라고 돼 있으면 공격성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일로 돈을 벌겠구나, 뭐 평화 사업을 하겠구나, 뭐 그런 거라서 뭐 변호사 같은 거 하면 되겠구나, 싸우는 사람과 얻어맞은 사람을 잘 중재시키면 돈이 생기겠구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근데 이걸 가지고 공격성은 나쁜 것이고 평화는 좋은 것이니 절대 공격성과 관련된 것은 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중세시대의 사람들을 착하게 키우려고 기도원에 집어넣어 버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자, 이 2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 공격성이 만약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당사자인 이 명주가 학교 다닐 때 좀 뭐 조폭에도 연루될 수도 있고 뭐 싸움이나 분쟁에도 걸 수도 있고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뭐 친구하고 뭐 이렇게 약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형태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좀 시간과 공간으로 보자면 저기 뭐지 그 안정된 환경인 생활권에서는 평화주의자인데 애가 밖에만 나가면 자꾸 싸움질을 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이제 먼 곳에 가면은 막 뭐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시키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공격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그거를 접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사주 8글자에서 공격성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공격성이 사라지지 않고요. 공격성이 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공격성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요. 그러면 저 공격성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타인을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발현됩니다. 타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야. 사실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러면 먼 곳에 갔더니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폭력을 당하게 되고 나도 반격한다고 나도 폭력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 폭력이 싫어요 하고 도망다니는데 왜 폭력은 자꾸 부지불식간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 왜? 내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주가 만약에 청소년이면은 뭐라고 하라고 해주면 좋을까? 태권도장에 보내시오. 검도를 익히시오. 뭐 유도부에 보내시오. 뭔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폭력성과 평화성을 같이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오. 같은 형태인 거죠.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원래 그 무술을 배우러 뭐 태권도장, 가라데, 뭐 검도 저희 집 앞에는 검도도장이 맞은편에 건물이 있는데 맨날 거기 꼬맹이들이 와서 야 하고 나도 가서 검도를 좀 배워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니 멋있더라고. 애들이 막 이만한 칼 차고 막 다니는 거 보면은 시커먼 옷을 입고. 근데 나는 그 검도장을 딱 보면서 자신의 폭력성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이에요. 뭐 주짓수 같은 데 있죠. 주짓수는 어른들이 많죠. 그 주짓수가 원래 그 저기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이게 무슨 개싸움이야. 주짓수 하면 어떻게 목 조르고 찍어 누른 다음에 안바 걸고 막 이게 뭐 태권도는 뭔가 정정당당하게 이게 붙잡지 마 그리고 타격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짓수는 뭐야 임파트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냥 목 꺾어버리고 다리 꺾어버리고 찍어 누르잖아. 개싸움이 개싸움. 이기는 게 장땡. 근데 이것도 멋있죠. 그 태권도장이나 이런 무술도장에 가면은요 절대 함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예법에 대해서 매우 많이 배우면서 그 무술을 가르쳐요. 왜? 그렇지 않고 무작정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안발을 걸어라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곳에 가면은 즉 내 안의 폭력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야. 통제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공격성을 나는 내가 부리고 싶을 때 부리고 부리지 않을 때 부리지 않고 타인의 폭력성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격성이 나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아.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돈을 벌든지 명예를 얻든지 뭐 기술을 만들든지 이해를 하든지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의 8글자는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형태가 돼. 자, 사회적으로 드러난 타이틀 자리에 기술이 있고 자격이 있어. 이걸 십성으로 보자면 이 기술은 식신이나 상관을 말하는 거고 이 자격이라는 거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편인이면 특수 자격이고 정인이면 약간 보편 자격이고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글자가 돼 있으면 지금 이사주 조건이 인생 전반부의 이 두 가지를 너의 것으로 충분히 체험, 경험, 수용하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런 게 뭐죠? 기술은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내 재능을 개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천간으로 올렸으니까 드러내고 표출해서 하겠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는데 자격이 달려 있어. 인성. 이게 만약에 심하게 걸려 있으면 이렇게 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걸려 있으면 만약에 합으로 안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일단 합으로 안 걸려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기술을 통제, 억제하는 인성이 바깥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인성을 내 것으로 수용하려면 공부 자격을 내가 따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기술만 쓰고 공부 자격을 따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내 사주에서 요 기술만 내 것으로 만들고 인성은 내가 배제한 거야. 인성을 내가 쓰지 않은 거야. 내 것으로 수용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인성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기술을 쓰려고 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나타나서 합격, 불합격, 하지 마. 왜 내가 하지 말란 거 해? 너 내 허락받고 해. 그러면 원래 기술을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의 승인권이 이 인성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도장인자를 써가지고 승인권, 행동권, 허가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술 옆에 붙어 있으면 그 기술을 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허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어떤 규칙이 필요한데 체포영장이 있어야 돼. 그게 허가권이야. 체포영장이 없이 체포를 하면 불법 구금이야. 오히려 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경찰관이 이런 거야. 경찰관은 대체로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 체포해와 또는 이러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은 허가 안 받고 체포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허가를 득해서 체포를 해야 돼. 이 사람은 막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전에 한번 경찰관이 그 주치의자가 막 폭력을 저지르고 멱살 잡고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경찰관이 따기 한번 때렸다가 그 사람 잘렸어. 경찰관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다고. 억울하지. 억울해.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자격을 따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이 행동권이 셀프 자격을 따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면 돼. 인성이 내 것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문직들이 변호사, 재판에 참가해서 법적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서 자유롭게 참여해.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자격을 못 갖추게 되면은 사무장, 실장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외부의 인성을 빌려와야 돼. 누구한테? 변호사님한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시킨 일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가는 직권남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직권남용.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을 외부에서 계속 컨트롤한다고. 그럼 이런 사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기술을 배워서 하려면 필히 그와 관련된 인증 자격권도 따시오. 저 힘들어서 그거는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기술만 따. 그러면 이제 위에서 허가받은 일을 할 수 있어. 승인받은 일을 한다. 근데 내가 공부 자격 학문을 많이 딸수록 내가 그 인허가권자가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주가 나를 나타내는 거와 가까이 있는 게 보통 보다 가까이 접한 거고 멀리 있는 거는 이순위로 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외부의 국가 자리의 자격과 시비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국가 자리에 있는 국가 자격까지 획득하게 되면은 내가 요 기술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누구도 체포해 오든지 누구의 무역업을 따가지고 누구 무역하는 거 막아버리든지 누가 영업하는 거 가서 단속 걸어버리든지 해버릴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옆에 인성이 있고 먼 곳에 식이 있으면 이 사주는 필히 자격 따야 돼. 만약에 자격을 못 따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도 사회에서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근데 내가 인성의 허가권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성을 따서 사회의 식신들이 뭐 하겠다 그럴 때, 너 합격, 불합격, 너 해, 너 하지 마. 마치 주차단속 요원들처럼, 여기 잘못 주차하네, 딱지. 관공서에서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여기 그 법을 지켰네, 합격. 법을 안 지켰네, 영업정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주로 도장 찍는 일을 해가지고 무슨 부서에서 예산 얼마를 집행해달라고 합니다. 허가. 이거는 허가하지 마. 너 그 행동 하지 마. 그 행동 해도 돼. 이런 거를 하는 형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센스 있는 어떤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좋은 글자, 나쁜 글자를 규정을 해서 나쁜 글자는 배제해야겠다라고 보면 볼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 이 인성이 편인일 때, 이게 식신일 때, 그걸 보고 편인은 나쁜 글자이고 식신은 좋은 글자인데 나쁜 글자가 좋은 글자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주는 인성 때문에 버렸다. 그러니 어머니를 멀리하고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휴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인성이 상징하는 것은 모두 멀리하라. 엉뚱한 상상력, 생각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식신만 열심히 써라. 그러면 평생 내가 식신을 쓰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야, 너 왜 허가도 없이 이러냐? 우리한테 허가 받고 이래?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원래 이게 네가 해야 될 역할인데 네가 이 역할을 안 하니까 내가 너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사주에 많은 것은 내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깊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 그래서 사주에 있는 총 22글자 중에 8글자가 원국에 들어올 텐데 그거는 이번 생에서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될 사항들. 다음, 사주의 발현은 처음에는 이렇게 벌어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요. 마치 요리 학원에 갔더니 첫 주에는 뭐 야채 씻는 법을 가르쳐주고 둘째 주에는 고기 다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셋째 주에는 튀김 튀기는 법을 가르쳐주더니 마지막 넷째 주에는 야채를 다듬어서 튀긴 다음에 고기 요리와 섞는 요리를 했어. 다 종합이죠, 종합. 그죠? 이거 경험해보고 요거 경험해보고 요 두 가지를 같이 써보고 다시 이거 경험하고 얘랑 같이 써보고 이거 경험해보고 또 얘랑 같이 써보고 그래서 이번엔 종합적으로 같이 써보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으로 얘네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과 같이 써보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한식 배우는 학원에 갔더니 나물 반찬 30가지 요리 배우는 법을 30일에 걸쳐 가르쳐주더니 나중에 40일 차서부터는 그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배운 조각조각 배운 나물 요리를 이제는 함께 섞어서 삼합을 만드는 법을 배우더라. 뭐 홍어 삼합, 홍어 요리에 뭐 김치 요리에 돼지고기 요리를 다 해야지 홍어 삼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를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쓰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만 주로 쓰다가 어쩌다 한번 이거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요렇게만 주로 쓰다가 어쩌다 요렇게 한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쓰는 사람마다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무조건 사주만 보고 너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공부는 좀 하셨습니까? 직장은 어디 다니셨고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아 요거 활용하고 있구나.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아 옛날에는 활용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아 그럼 지금 이제 이 글자가 활용되고 있구나. 문제가 있다? 그럼 요 글자를 쓰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 글자가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있구나. 더 시도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글자 놀이를 지금 해봐요. 자, 그럼 이런 형태를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 밑에 사람이 있으면 이 둘은 다 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나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간여지동이라 그래서 위아래 똑같은 오행으로 돼 있는 형태를. 그러니까 나와 내 밑에도 사람이 있으면 내 주관이 강한 사람인 거죠. 나의 세계가 강한 사람. 자,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사회에 돈이 있네. 그럼 이게 돈 많은 사회에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 가진 사람 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렇게만. 그렇죠? 근데 원래 사주가 뼈대가 어디냐면 요렇게가 뼈대예요. 요렇게가 뼈대. 월지와 일간. 이 두 개의 관계를 그 사주의 핵심 뼈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뭐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초승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5월의 병화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인월의 간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듯이 무슨 월에 무슨 일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주의 핵심 코드가 뭐냐면은 요게 지금 핵심 코드인데 나머지 글자는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주가 편재의 사회라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큰 돈이 법과 규칙과 원칙을 씌우고 있으니까 법과 규칙과 원칙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큰 돈이라는 뜻이죠. 뭔가 좀 보장된 돈이나 뭐 지켜지는 돈 같은 좀 그런 느낌인 건데 근데 여기에도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견이라는 사람이 있고 겁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견은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겁재는 나하고 장단점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좀 편중되게 배우면 비견은 작은 도둑놈이고 겁재는 큰 도둑놈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이만큼 맞을지 몰라도 사실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마치 전라도 사람은 다 빨갱이다 같은 수준에 되게 덜 떨어지는 해석이라고 사실 그 해석은 뭐 그게 어떤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죠? 뭐 충청도 사람은 다 느려요 같은 식인데 사실 그런 수준의 관념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비견은 나와 음양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겁재는 나와 음양이 달라서 내가 잘하는 건 걔가 못하고 걔가 못하는 건 내가 잘하고 같은 거야. 겁재하고 합쳐지면 완벽해지는 거고 왜 내가 못하는 거 걔가 잘하고 걔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하니까 합쳐지면 완벽해지겠지. 나는 돈은 잘 벌어오는데 집안일을 하나도 못해. 근데 저 사람은 집안일은 잘하는데 돈은 못 벌어와. 둘이 맞춰지면 어떻게 돼? 화끈하겠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은
너 돈만 잘 벌어오면 다야. 집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 밖에서 온 사람은 내가 벌어온 돈 다 어디다 썼어?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서로 내가 잘한 걸 상대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시기 질투하거나 하는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겁재가 주로 미움의 대상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데, 사실 겁재와 나는 서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무튼 자, 이분은 좀 제가 옛날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사주인데, 이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무술년생이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막 그 환갑 되기 직전 무술년에 찾아오신 분이셨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나하고 사회의 돈하고 여기 자미원진이라고 해서 이게 원망, 애증, 집착이 걸려 있어요. 저는 이런 사주를 보고 일명 함정 미션 사주라는 저 나름대로의 표현을 붙이거든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아니라 함정 미션 사주. 함정 미션 사주가 뭐냐면요, 뭔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스스로 그 실수의 환경을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 팔씨름 선수가, 팔씨름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민간인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팔씨름 한번 하자. 야, 내가 어떻게 선수랑 같이, 내가 너 팔목 잡을게. 그래서 내가 팔목 잡을게. 이렇게 경쟁을 하자. 예, 일단 이것만 봐서는 한쪽이 불리하죠. 불리한데 경쟁을 하게끔 하는 환경 같은 거예요. 마치 군인이 총 없이 싸워라, 뭐 다리를 묶어놓고 싸워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사주가 나의 일지에 있는 나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나이자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뭐 형제든지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하고, 사회의 법과 규칙으로 보장되는 돈하고 원망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 원망.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냐면요, 지금 나이가 환갑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30대 초중반, 그래서 월주하고 일주가 발현되는 시점인 30대 초중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 30몇 년 전이죠. 그 당시로서는 거의 얼마래더라? 무슨 한 30억 가까이 남기셨대, 유산을. 그래가지고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본인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유산을 한 17억씩 남겼답니다. 1인당. 대박이 났죠. 법으로 보장된 돈이 나한테 들어왔죠. 근데 그 돈이 왜 원망을 하게 됐냐면은, 일지에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원망이 걸렸는데, 그 남동생이 누나 일단 그 돈 나한테 줘봐. 내가 기가 막힌 투자처를 넣었는데 거기다 넣어놓으면 2배, 3배로 불려준대. 해가지고 남동생을 한 몸처럼 생각했는데 철석같이 믿고 그 아버지한테 받은 17억, 동생도 받았고 나도 17억을 동생한테 줬는데 어떻게 됐겠어. 홀딱 말렸지. 사기를 당했지. 근데 이제 이게 왜 내 친족 같은 게, 내가 나를 사기친 거지. 이렇게 되면 일지 비견이 사기를 쳤으니까 돈을 홀딱 날렸어요. 자, 함정 미션이 발동했습니다. 돈에 대한 원망이 벌어졌어요. 돈에 대한 원망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 사주는 일종의 이 사람의 영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사주라는 그 어떤, 그게 강해.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죠? 그 보통 어떤 훈련장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주 우수한 사관생도를 뽑고자 하는 학교에서 그 우수한 학생 서너 명을 눈여겨본 교관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그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아이를 그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힘센 아이들 몇 명이 가서 집단으로 따돌림으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걔가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교관들이 CCTV 카메라로. 근데 거기 봤더니 그 아이가 자기를 막 괴롭히려고 힘센 애들 서너 명이 모였는데, 오히려 재치를 발휘해서 그 중에 두목 하나를 때려 눕힌 다음에 거기서 오히려 두들겨 패고 항복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발로 짓밟는 막 과정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학생이 퇴학을 당해. 근데 퇴학을 당해서 이제 좌절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 그 교관들, 해리슨 포드가 교관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해리슨 포드가 그 집에 찾아가지고 당신 아들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이거 사관과 신사는 아니고 SF 영화예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이제 어떤 높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 아니 근데 왜 저를 퇴학시켰습니까? 근데 왜 두들겨 팬 게 왜 교관들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그거는 어설프게 타협을 하면 분명 다음 날 또 공격을 당할 것이니 확실하게 전의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적당히 하고 휴전하고 적당히 하고 휴전하는, 우리는 확실하게 적의 의지를 짓밟을 지휘관이 필요했는데 너가 바로 적격자다. 너는 항복하는 아이들을 발로 서너 번 더 밟아서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려서 걔네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일종의 함정 미션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사주는 일종의 큰 돈을 줄 것처럼 나한테 앵겨주고는 그걸로 큰 원망과 집착을 만든 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사실 신이 지켜보는 미션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라면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이미 줬어. 주는 것까지가 시험이야. 이미 줬어. 이거 못 받아. 투자를 해서 날렸기 때문에 못 받아요. 신이 원하는 것은 그렇죠. 뭐 몇 년간 정도는 괴로움에 몸서리 치겠지만 그때 17억이면 뭐 지금 집을 샀으면 지금 뭐 몇십억은 됐겠다. 뭐 집 사서 갭 투자했으면 지금 뭐 강남에 집이 10채는 되겠네. 그러겠지. 30년 전에 그 뭡니까? 지금 신도시 있던 자리가 황무지였을 텐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이 원한 것은 몇 년 괴로울지 몰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의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라는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를 아마 본 것 같아. 그리고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100명 정도 있으니까 다 크고 작은 비슷한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투자를 했다가 피 같은 돈을 날리거나 뭐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꽃뱀한테 내 돈 다 털리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 근데 이분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30년 동안 신세를 한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유산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안 다니고 오매불망 집에서 하루 종일 동생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30년간 시간을 보냈어요. 자, 이거 시험 합격이에요, 실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불합격이죠. 신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얘가 언제나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유 이제 그만 있고 내일을 해볼까. 그런 게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30년 전 얘기를 어제 일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20년 전 얘기를 어제 일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연애하다가 헤어진 뭐 한 3년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얘기해요. 그래 그 최근의 일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20대 일인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제가 지금 50대인데요. 그럼 20몇 년 전 일인가요? 그 말인즉슨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그 사건의 임팩트에 필적할 만한 다른 사건이 없었다는 거야. 원래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고 연애는 연애로 잊혀지고 돈 잃은 건 다시 돈 버는 걸로 덮여지기 마련인데 이게 상처가 커버가 되지 않았다는 일이죠. 사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근 얘기를 하든가 미래 얘기를 해야지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슬슬 꼰대가 되고 있다는 지금 어떤 증거와 같은 거예요. 노인은 나이 먹은 사람이 노인이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나 내년에 뭐 할 거야. 나 앞으로 5년 후에 뭐 할 거야. 나 이거 지금 배워가지고 내가 한 66세 되면 뭐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근데 나이가 30대 중반인데도 그때 좋은 날은 다 갔어. 이미 이 생은 끝난 것 같아. 그때 20살 때 그 코인에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코인을 그때 안 넣었을까.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벌써 노인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좀 그런 안타까웠던 케이스여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훌훌 털고 이제 그 암장에서 나와서 당신의 일을 좀 해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현재 이 미션에서 걸려가지고 이 미션으로 안 나가고 있어. 다음 미션이 뭐야? 다음 미션이 천간의 학문, 지지의 명예니까 그 뭡니까? 공부를 하여 학문을 천간으로 펼치면 네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는 다음 미션이 가 있는데 이 다음 미션이 지금 안 간 거잖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 이게 명예를 어떻게 얻어야 돼? 뭐 기술을 가지고 얻어야 돼? 아니 공부를 해서 요즘에 대학원에 가면요 나이 50, 60 되신 분이 지금 허다해.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학원 다니는데 제가 남자 중에 막내여가지고 맨날 수업 시간에 커피 들고 빵 들고 제가 빵 셔틀에 제가 와 작년에 또 총무까지 맡아가지고 뭐 3, 40명분의 빵 교수님 빵 내가 다 사들고 갔었어. 이제 수업 시간에만 되면 가면 50, 60 되신 분들이 요즘 학교에 가득해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시니어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요즘 고분분투를 해서 시니어 대환영 면접만 보고 합격시킴 이런 일 많으니까 해야 돼. 이제 학생들이 빠진 자리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그러면 인생 후반에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를 했더니 학문이 내 공부를 통해서 내 명예를 얻게 돼서 어떤 조직 간판을 달게 돼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같은 거죠. 이 사주가 이 사주인데
자, 이런 형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스토리로 써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편한데 또 막상 한자로 써놓으니까 이게 먹니? 좀 이러시죠. 이제 이거는 십성을 알면 돼요. 십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표에 보면은 십성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플을 쓰게 되면 이게 지금 어플을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렇게 정관, 편인, 겁재, 십성이라고 이제 10가지 성분. 요게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정관은 뭔가 뭐 바른 도덕, 가치관. 근데 이게 또 정관의 부작용이 또 고정관념 뭐 이런 거예요. 편관이 좀 유도리가 좀 있긴 한데 정관은 고정관념이 있죠. 정관의 돈, 이게 부모님 돈이었고 자미원준으로 내가 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 받으려다가 망쳤고 돈 받으려다가 망쳤어. 근데 그랬으면 어선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묘미합을 하라는 소리인데 미중 정화, 나의 공부, 술중 정화. 그럼 이게 또 뭐야? 사람 속에서 나온 인성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공부하면 돼? 사람 속에서 나온 인성을 공부해야 되니까. 뭐 인문학, 사람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철학, 사람 공부하라는 소리잖아. 사람 공부하면은 너 유명해질 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묘미합까지 돼 있으면 보장하겠다는 소리잖아. 보장. 너 뭐 지나가는데 기술학원이 있는데 저기 용접 3개월 배우면 취업 보장. 뭐 이런 학원들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배우는 거하고 취업을 결합시켜 놓은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결합시켜 놓은. 너 배우면 취업까지 가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너 취업 안 할 거면 배울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 물건 사시면 요 물건 같이 드림, 결합시켜 드림. 1단계 과정만 하시면 2단계는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음. 이런 게 합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 합으로 연결된 거. 근데 이게 자미원증 걸려가지고 자묘형까지 걸려가지고 안 해, 평관 안 할 거야. 지금 공부하게 생겼어. 이제 이렇게 가면은 곤란하다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사주를 맞추기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맞춰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애매하죠. 왜? 이 일종의 자기 모순에 통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모순에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동일 사주자 남녀 합쳐서 100명, 여자만 치면 50명이 각자 다양한 방식의 시험 유형이 나왔을 거라고. 가령 뭐 2차 방정식 시험을 낸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학 뭐 중학교 2학년 수학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형해서 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학교는 저렇게 변형해서 내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변형해서 그 지역 수준에 맞춰서 변형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100명한테는 이 자미원진의 테스트가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그 시험을 내가 무사히 통과하여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사람 공부를 하여 내가 무슨 연구소 소장이 되었거나 무슨 책을 내어서 유명해졌네 아니면 무슨 뭐 사람 관련된 센터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었네 또는 사회에 돈을 가진 조직으로부터 일을 위탁받아가지고 내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국립도서관에 위탁을 받아서 무슨 새로운 장서를 골라주는 일을 내가 용역하게 되었네 아니면 뭐 지역 아동센터에 위탁을 받아서 그 지역 아동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들을 내가 만들어주는 연구를 하게 돼요. 내가 이 관으로부터 이게 관의 활동이거든요. 이게 관성의 활동이 인성이에요. 이 관이 인성을 밀어주잖아. 그러면 이 관성이 자기가 할 일을 누구한테 시키겠다는 소리야? 나한테 시키겠다는 소리야. 반으로 나눠서 사회의 관성이 나의 개인적인 일로 토스해 줄 거라는 얘기인데 돈 가진 조직에서 나한테 일거리 줄 거고 나는 그 일을 받아먹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허공에 떠 있는 미토 내가 이렇게 위신 차려주고 체면 차려줄 것이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갑기 합해가지고 꽥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바짝 감목 세워줄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일 맡겼다가 그 관공서가 망신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딱 일을 맡아서 하니까 다시 감목이 바짝 쓰더라. 이런 형태로 이제 사주 해석이 갈 수 있는데 동일 사주자 중에는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라기보다는요. 미래를 유도해주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유도하는 게 편한가 같은 거예요. 마치 어떤 종이 백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좀 자국을 이렇게 자국을 내놨어. 그래가지고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웬만하면 이렇게 패여 있는 자국대로 이렇게 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패여 있는 자국처럼 돼 있어서 웬만하면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골로 가는 게 그 자국을 따라가는 게 편하다고. 사주의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써 있다. 근데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해서 자미원진 기분으로 어떤 손해나 손실이 나는 일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열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사람 공부를 하라. 승화시켜라. 방어기제에서 승화라는 방어기제가 있는데 그 승화는
뭐 역경을 이겨낸 것을 남에게 분노 표출하는 폭력적인 걸로 표출을 하는 건 되게 그 전응화적인 그 방어 기제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는 것들이 아주 세련된 방어 기제인 승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승화시켜라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말잇기 놀이 하나만 더 해보죠. 재밌죠? 나만 재미없나? 자, 이번에는 어디 이런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십성을 핵심 포인트 단어를 적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주를 볼 때 사주를 잘 모르겠으면은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지지의 임묘진 사업이 신유술 해자축을 그 글자만 봐가지고 머리에서 뭐가 연상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십성표 있죠? 십성에 대해서 쭉 뭐 정관이 어떻고 평관이 어떻고 그 뒤집어 보면 있어요. 그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십성표에 보면 정관이 어떻고 평관이 있는데 그 윗줄에 있는 게 많이 쓰는 거고 그 아랫줄로 내려갈수록 좀 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해석의 폭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해석폭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표에다가 이렇게 대충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말잇기 놀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사주 뭐하라는 사주인가. 그리고 사주의 유형도 고를 수 있죠. 뭔가 모순을 집어넣고 그 모순을 일종의 제가 말한 함정 미션 피해가는 사주인가, 아니면은 그냥 순조롭게 가는 사주인가. 함정 미션 피하는 사주가 재밌어요. 재밌어, 함정 미션.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 사주를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써놨습니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인 월지가 어떤 사회냐면 불법 활동하는 사회야. 오, 재밌네.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 활동하는 곳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 나야. 근데 나의 바로 직속으로 달려있는 글자가 인성이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상인데 내 마음과 생각이 사회의 불법 활동을 좋아해. 왜냐하면 이게 사신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화고 여기는 신금인데 사신육합은 매우 빠르게 작용하는 합이거든요. 뭐 나중에 이게 아닌 개비하고 형을 하기도 하는데 뭐 합했으니까 형을 하겠지. 뭐 합했다, 형했다, 합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막 좋아가지고 저기 알리하고 테무에서 막 물건을 잔뜩 샀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까 3일 써보니까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안 사야지. 근데 또 다음날 되면 또 알리하고 테무에서 또 쇼핑을 또 10만 원어치 한 거야. 자, 이게 이제 합했다, 형했다, 합했다, 형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일이지 뭐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자, 내 마음이 사회의 불법 활동이 좋아. 이렇게 좋아. 합했다가 또 좀 후회를 하거나 형했다가 합했다가 형하거나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근데 또 보니까 나의 마음을 요 불법 활동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표출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사회의 불법 활동은 뭐하고 접해 있냐면은 더 큰 사회의 돈과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 사회의 기반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사회야? 불법 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회인데 내가 그걸 지금 동경해, 안 동경해? 지금 동경하고 있죠. 거기에 내 아이디어까지 올리죠. 이왕이면 나는 이렇게 불법 활동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거 되게 재밌는 사주네요. 그리고 표면에는 적법 활동을 표방을 했어.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사주야? 실은 불법 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회에서 아닙니다. 저는 적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를 지금 표방한 거지. 꼭 느낌이 저기 조폭들이 야 우리 이제 좀 합법적인 사업 좀 하자. 합법적인 사업을 펼쳐서 치킨 체인을 차려놓고 그 치킨 배달할 때 거기다가 마약을 이렇게 집어넣는 뭐 그 얼마 그 뭐죠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범죄도시도 있고 또 이한이가 나왔던 그 천만 찍은 영화 있죠. 거기도 보면은 그 뭐 수원 왕갈비 치킨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뭐죠 그 마약을 막 뿌려 파는 막 그런 재밌는 내용들.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좀 연상되는 사주죠. 적법 활동을 대외적으로 드러난 곳에 표방을 하고 있고 나의 마음은 실은 이 적법 활동의 뿌리가 실은 불법 활동이고 적법 활동으로 포장을 한 곳에 돈이 걸려 있으니까 사회에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회지만 적법 활동으로 표방했고 나는 그 불법 활동이 내 마음에 들며 내 아이디어까지 올릴 것이다가 이렇게 3주의 해석이죠. 3주의 해석. 그러면 이 시주에서 또 어떻게 거드나 한번 보자고. 개인적 영역인 시주에서는 또 어떻게 거들고 있냐면은 이렇게 사람 욕심이 또 가득해요. 그러면 이게 적당히 먹고 끝낼까? 3인분 먹고 끝내야 될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1인분 안 법니다.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 통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3인분 벌어야 돼. 그럼 욕심이 3배라는 뜻이죠. 뭐 욕망이 3배. 뭐 굳이 나쁜 의미는 아니야. 이게 좋게 쓰면은 진짜 이순신 장군처럼 난 그냥 12척으로 200대 부실 거야.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니까. 나 12척만 있어도 돼. 아이, 그래도 12척으로 어떻게. 걱정만 나는 3인분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분은 통 크게 내 마음은 불법적 활동, 뭐 하여튼 이렇게.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2018년에 구속이 되신 분이신데 그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던 분이세요. 그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던 이분이 웹하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여성들의 야동과 그 여성들의 개인 몰카 사진들을 실은 업로드 해가지고 거기서 음성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표방하기로는 건전 웹하드 사업을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비밀스럽게 이렇게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런 음란한 어떤 뭐 일본에서 온 거면 그냥 모르겠는데 그게 막 정말 민간인들의 전문 용어로 쓰면 안 돼. 막 그런 사진들을 막 이렇게 올려서 그걸로 구속되신 분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사주가 요 사주예요. 이게 옛날 신문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48세고 뭐 지금은 이제 신해년 나랑 동갑이네.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이렇게 보자고. 자, 사주 해석은 유연하기 때문에 이거가 꼭 범죄 도시에 나오는 그런 그 사람의 사주일까라고 본다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동일 사주자가 100명이 있고 남자 50명, 여자 50명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요 상관을 그렇게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월지 상관을 제가 범죄 사회라고 지금 표시를 했지만 불법 탈법 사회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상관이 불법 탈법이라는 영역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다 불법 탈법 아니야. 창의적인 혁신적인 역발상을 하는 시대를 뭔가 어떤 규칙과 규정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뭐 남들이 다 오른쪽 갈 때 왼쪽 가는 사회 약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관의 재능성에 나의 생각과 학문을 같이 섞어서 상관적인 활동을 약간 그 불법 탈법이 모호한 사회의 활동을 합법적 활동으로 표방해서 돈을 벌고 혼자 버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버는 사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멋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같은 사주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사주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안산의 고양이 성자라고 있는데 그 안산의 고양이 성자는 길고양이들을 치료해주고 구조해주고 이렇게 분양해주고 그들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밥을 주고 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 저는 그냥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하고 사주가 똑같은 사주인데 제주도의 가족살인범이 고유정하고 사주가 똑같아. 똑같은 사주야. 근데 이제 그 제주도 고유정 가족 살해범 남편 죽이고 뭐 자식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의심되는 남편 살해범의 사주가 보통은 뉴스에서 화제가 되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이 사람 사주를 막 해석하는 내용들이. 거기 보면 그 사주가 식신 편인 도식에다가 사주가 화는 하나도 없고 전부 금수로 아주 음습한 사주로 가득해. 그래서 이 사주는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불안과 남을 오해하며 뭐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결국 남편을 음흉한 여자라서 남편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안산 고양이 성자는 뭐지? 똑같은 사주인데 그 안산 고양이 성자 눈에는 아프고 불쌍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들이 계속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포지션을 취한 거고, 그렇죠? 같은 사주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불쌍하고 힘들고 아프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음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고양이들이 있구나. 나 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제주도의 그분은 어떤 분이시겠어? 나는 지금 버림받았고 음습하고 우울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있으면 난 너무 불쌍하고 남편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이게 다 너희들 탓이고 나는 분노를 표출해야겠어.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주에 너 힘듦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 힘든 사람들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같은 사주라도 달라. 이제 이 차이는 제가 이제 그 영혼의 어떤 성숙도나 영혼의 영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영혼의 영성은 이게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하면 영적 에고로 발현될 수가 있어서 또 다른 에고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같은 사주지만 활용하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주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알면 알수록 말을 안 하게 됐어.
이제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쭉 다 들어본 다음에 이 글자 이렇게 쓰셨고 이분은 요 상황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들어본 다음에 당신은 사주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죠. 1, 2학년 때 공부 좀 잘했고 열심히 했으면 3, 4학년 때 좋은 성적 받고 제때 졸업하겠네 이렇게 하는 거고 1, 2학년 때 저는요 이 과목은 제꼈고요 이 과목만 했고요 이 과목은 안 했고요 그럼 이 과목 때문에 졸업 못할 것 같은데 얼른 이 과목을 더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주에는 문법이 있고 사주를 스토리텔링식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좋다 나쁘다 뭐 좋은 글자 나쁜 글자를 가리는 형태는 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여정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분 쉬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